안녕하세요. ICAN TAT 1급 이번 시간에는 75의 기출문제 함께 만나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이제 좀 내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다. 그러면은 익숙하게 시간을 조금 안배해서 시간을 내가 잘 조절하면서 해보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마 재검토할 시간도 있고 해서 고득점으로 합격할 것 같습니다. 75의 기출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됐나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출문제를 푸실 때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 기간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께서 시험 보시는 그 시점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회계를 풀어가 주시고 여러분이 시험 보는 시점에 세법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정답 안에 가까운 답을 산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항공의 상품 거래 내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월 달 내역인데 상품 재고액 5월 말 얼마인가 하고 5월 말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단 우리가 재고자산을 계산할 때는 수량 곱하기 단가로 계산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단가 산정 방법이 앞에 들어왔던 금액으로 할래 뒤에 들어왔던 금액으로 할래 어떤 규칙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선입선출법으로 나왔습니다. 즉 먼저 입고된 상품부터 먼저 출고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전월 2월에 150개가 단가 3,000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5월 2일에 70개를 4,000원에 샀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죠? 자, 그런데 5월 14일 날 160개를 매출을 일으켰는데 이 160개의 단가는 누가 가겠어요? 먼저 선입선출법이니까 얘가 먼저 가겠죠? 150개 곱하기 3,000원 하면 얼마예요? 3, 5, 15, 3, 1, 4, 45만 원 되겠죠? 얘가 먼저 매출원가를 형성을 하겠고요. 또한 160개 중에 150개 먼저 산정했으니까 10개는 얼마짜리가 가면 돼요? 밑에 있는 4,000원짜리가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4만 원이겠네요. 이거 두 덩어리가 뭐죠, 여러분? 네, 매출원가죠. 판리원가. 자, 매출원가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개를 매가, 판매가. 여 앞에 있는 것은 매입단가니까 구입단가죠. 그래서 매출원가를 형성을 하는 거고 매출의 금액이 써져 있는 이거 얼마예요? 7,000원. 요거는 매출가액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을 구할 때 160개 곱하기 7,000원 하면 얼마가 나와요? 7, 6에 42, 7에는 7, 112만 원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출 할인을 했다고 합니다. 매출 할인은 어떤 개념이죠? 네, 매출을 했는데 외상 매출금을 계약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갚으시게 되면 우리가 이 정도 깎아줄게요. 할인해줄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매출액에서 어떻게 되죠? 할인액은 차감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순수한 매출액은 얼마가 나옵니까? 11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자, 순 매출액이 110만 원이 나왔으니까 매출원가 이거 두 덩어리 더한 거 얼마예요? 49만 원을 빼시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110만 원에서 49만 원을 차감한 걸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시고요. 기말상품 재고액은 누가 남아있죠? 150개 나갔고 10개 나갔으니까 남아있는 건 요 4,000원짜리 몇 개 남아있는 거예요? 60개 남아있는 거죠. 4,000원짜리 60개 남아있는 거 6, 4, 24 얼마예요? 24만 원이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5월 상품 재고액은 24만 원이요. 매출 총이익은 110만 원 빼기 49만 원이요. 답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상품 재고액, 매출원가,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계산하셔서 상품 재고액 먼저 보니까 사실 이거 빼기 안 해도 상품 재고액이 1번밖에 없네요. 따라서 답은 1번으로 산출을 하고요. 매출 총이익은 110만 원에서 49만 원을 빼시면 얼마가 나와요? 61만 원이 나오죠. 따라서 정확하게 1번이 맞구나. 답은 1번으로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항공의 결산 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1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기중에 현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할 때는 전액 다 수익으로 잡고 전액 다 비용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결산 정리사항을 반영을 했을 때 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변하겠는가라는 이 네 가지의 결산 정리사항 반영 후의 금액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으로부터 출발하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성급 비용은 자산이죠. 그런데 대변에 누가 소멸되죠? 비용이 소멸되죠. 왜? 차기 비용이니까 단기 비용으로 잡으면 안 된다. 비용이 소멸되면 이익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더하기 효과가 나타나죠. 선수수익 이거 뭐예요? 부채죠.
차변의 수익을 소멸시키시고 대변의 선수익 잡으시니까 수익에서 빠져라 빼기가 되겠죠. 당기순이익에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수이자. 대변의 이자 수익 생기고 차변의 미수이자가 되는데 요거 발생주의에 의해서 단기 이자 수익이긴 하지만 아직 우리가 받지는 못했다. 우리 발생주의 회계를 하니까 수익에 더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미지급이자.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이자. 우리가 차입금 중에서 단기 발생분에 대한 이자가 있는데 지급을 나중에 하기로 해서 아직은 안 줬다. 하지만 발생주의니까 비용으로 잡아야 되겠죠. 따라서 더하기 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만 원에 20만 원 더해서 130만 원 나오고요. 빼기 6만 원이겠네요. 130만 원에서 6만 원 빼면 얼마예요, 여러분? 네, 124만 원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공부하실 때 초보자 입장에서 조금 헷갈리실 때는 자산일 때는 더하고 부채일 때는 빼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계산을 하실 때는 수익과 비용 개념으로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수익의 소멸, 비용의 소멸로 보시면서 더하기 빼기 생각하시는 게 원리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 1번으로 산출하고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고요. 추가로 계상할 우리 12월 31일 날 퇴직급여에 추가로 계상할 충당부채를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특이성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거 비유동부채죠. 2월 된 거 어디로 넘어갔겠어요? 단기에 대변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원장을 열면 3,600만 원이 2월 됐다. 자, 그런데 4월 30일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그러면 4월 30일에 대변에 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없애시고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이렇게 지출이 되겠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하네요. 그럼 대변은 보통예금, 차변에는 충분하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끌어다 씁니다. 따라서 얼마가 450만 원이 4월 30일에 차감이 되겠죠. 자, 12월 31일 날 우리 직원이 모두 다 퇴직한다면 퇴직금 얼마 줄 거냐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추계액이 얼마다? 6천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 이 6천만 원은 12월 31일 날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금액이 되겠죠. 이 금액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6천만 원이 나와야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추가 계상액을 어떻게 하겠는가? 대변에 12월 31일 날 추가로 계상하는 금액이 이쪽에 회계 처리가 되겠죠. 자, 왼쪽에 있는 금액 6,450만 원, 오른쪽에 있는 금액 3,600만 원 빼시면 되겠죠. 얼마가 나올까요, 여러분? 우선 6천만 원에서 3,600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2,400만 원이 나오죠. 2,400만 원에서 450만 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더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850만 원. 추가로 2,850만 원. 계산기를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소지하고 계시면 계산기 활용하셔도 되고 더 좋은 스마트 프로그램 마우스 오른쪽에 계산기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의 금액이 6,450만 원. 지금 우리가 원하는 답은 추가 계상액이므로 3번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5회차 기출문제 이론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난해하게 출제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볼만 하다라는 느낌이 3번까지는 듭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수정 전 시산표가 주어질 거고요. 손익계산서에 결산 정리사항이 주어질 건데 그걸 보시고 반영을 결산 내용을 하신 다음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잔액시산표를 보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뭐죠? 매출 총이익이죠. 얼마 나오죠, 여러분? 60만 원 나오네요.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 플러스 임대수익 했더니 여기까지 계산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얼마 나와요? 네, 65만 원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현재 있는 자료로서는 이거밖에 자료가 없다면 이 금액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는데 결산 정리 사항을 반영하고 나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금액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자, 결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에 200만 원짜리 본사 건물을 구입을 했는데 이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아직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대요. 내용연수 5년의 월할 상각이니까 5, 4, 20, 연 얼마씩 상각되는 거예요? 잔존가치 없으니까요. 네, 40만 원이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잖아요. 잔존가치 없으니까 200만 원 나누기 5를 했더니 연 40이 나오는데 우리는 12월
31일까지 1년 만땅 이 본사 건물을 사용한 게 아니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을 사용했기 때문에 12분의 6, 절반 금액인 20만 원이 이번 연도 감가상각비겠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니까 65만 원에서 얼마를? 20만 원을 차감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45만 원 우선 나오네요. 자, 나번 보도록 할게요. 임대수익 1년분 선수한 것으로 기간 미경과분이 포함되어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임대수익을 미리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 거, 차기 거 임대수익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미리 받은 수익, 선수 수익으로 대변의 회계 처리가 되겠죠. 얼마가? 18만 원이. 그리고 차변에는 이 임대 수익을 소멸시켜야 되겠죠. 수익에서 차감되고 부채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18만 원 역시도 어떻게 한다? 뺀다. 자, 그러면 여러분 65만 원에서 20만 원 빼시면 얼마예요? 45만 원이죠. 45만 원에서 18만 원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네, 45만 원에 18만 원, 27만 원 나오겠죠. 자, 그래서 65만 원 앞에 손익계산서 보시고 잔액시산표 보시고 손익계산서 내용과 입각한 내용으로 요거를 계산을 순이익을 하셨는데 거기에 20만 원 빼시고 선수 수익과 관련된 18만 원 수익의 소멸 빼시고 났더니 답은 3번으로 산출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모니터상으로 3번 클릭 이렇게 하시면 답이 내가 선택한 답이 이제 체크가 되는 거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 질적 특성 여러분 두 가지 있죠. 뭐 있죠? 양대산맥, 시소탄다 생각하시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목적 적합성의 하위 개념 뭐 있죠? 예피적. 신뢰성의 하위 개념 뭐 있죠? 표, 검, 중. 자, 그러면 이 질적 특성 하부 개념 누구 얘기인가 보도록 할게요. 가은는 요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 뭐와 관련이 있다?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목적에 적합해야 돼요. 내가 반기 재무제표를 보고 예측을 하고 연차 보고서를 보고 다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그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목적 적합성의 하위 개념 예피적.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따라서 이러한 목적과 관련하여 당해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을 경우 회계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와 의사결정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유용한 결정을 하겠다. 이런 거죠. 답은 이거 뭐예요, 여러분? 적시성이죠. 왜냐하면 표, 검, 중,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은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신뢰성이죠. 그리고 이해 가능성은 전반에 깔려 있는 거죠. 따라서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 적시성에 대한 내용으로 답은 2번 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가세법입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우리 보편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 그러면 3개 정도는 암기하고 계실 텐데요. 뭐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자, 그 3가지의 내용들 중에 카테고리가 잘 맞는지 보도록 할게요. 1번.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를 부담하거나 일부를 부담하거나 어떻다 그랬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용역의 공급이다. 그런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오, 틀렸어요. 용역의 공급인데 재화의 공급이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답을 우선 1번으로 옳지 않은 거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대상 재화의 범위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같은 무엇도 무체물, 자연력 요것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재화 공부하실 때 유체물과 무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번째, 고용관계에 따라 우리가 사회보험 가입하고 내가 근로계약서 쓰고 여러분이 급여로 근로소득으로 월급을 받고 있으시다. 이렇게 했을 때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오케이, 맞았죠? 4번,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한 재화를 자신의 면세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면 이거 재화의 공급이다. 뭐죠, 여러분? 자, 개, 사, 폐,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 재화는 재화의 특수한 공급으로 보는데 자가 공급 중에서 무엇만 면세 사업에 전용한 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불공제에 해당하는 승용차, 그리고 타사업장 만출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4번 문항의 설명인 거죠.
자기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과세 사업에 쓴다고 해놓고 면세 사업에 썼다면 원래부터 면세 사업에 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불공제 처리가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공제 받으셔놓고 면세 사업 쪽에 쓰시면 당연히 이 부분은 다시 부가세를 토해내는 효과, 재화의 특수한 공급,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고 하죠. 따라서 답은 2, 3, 4번은 다 맞았고 1번 용역의 공급, 건설업은 자재를 일부 부담하든 전부 부담하든 모두 뭐다? 용역의 공급이다. 따라서 1번이 재화의 공급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금액 계산 근거 자료라고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라고 하는데요. 다음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었고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필요경비는 없으니까 세법 규정에 맞게 가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개인 거주자의 김한공의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해야 된다면 무엇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2배사 근연기 퇴양 8가지 소득이죠. 이 중에 퇴양은 분류해서 과세하니까 종합과세가 되지 않죠. 그러면 2배사 근연기 이 6가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하면 되는데 자, 가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 어디에 속하죠? 이자 소득이죠. 자, 그러면 2배사 근연기에 들어가니까 이걸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그런데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얼마?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원천징수로 끝난단 말이죠. 따라서 합산 안 한다. 얘가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합산 안 한다. 그러니까 종합소득금액에 산출하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유종연금. 여러분 우리 2배사 근연기에서 연금소득 하실 때 이러한 유종연금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비과세한다 그랬죠. 따라서 연금소득이 주어졌지만 비과세이기 때문에 합산할 수 없다. 세 번째, 유실물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 우리가 이제 유실물을 주어가지고 주게 됐을 때 보상금을 받게 되면 이건 어디에 들어가냐면 기타 소득에 들어가요. 그런데 앞에 문제에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기타 소득의 유실물 습득 보상금은요. 실제로 내가 필요경비 쓴 걸 인정하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 자체가 뭐가 된다?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700만 원은 2배사 근연기에서 기타 소득 금액으로 종합소득 금액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번. 일시에 지급받은 퇴직금. 여러분 이건 무슨 소득이에요? 퇴직소득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배사 근연기 퇴양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체계를 분류해서 다시 걔네들만의 과세 방법을 하잖아요. 따라서 분류과세인 퇴직소득은 종합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2번. 700만 원 유실물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만 종합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아니에요. 개인사업자예요. 김한공 씨의 손익계산서 자료가 주어졌는데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왜? 개인사업자니까, 법인이 아니니까. 그러면 5천만 원의 내용인데 이때 사업소득 금액은 얼마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가부터 라까지의 내용을 앞에서 주어진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그대로 둘 것이냐, 뺄 것이냐, 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돼 있대요? 이게 반영되어 있대요. 손익계산서에 이게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이 금액 5천만 원이 산출될 금액에 이네들이 역할을 했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교통사고 벌감금인데요. 여러분 저와 혹시 법인세 같이 본문에서 공부하신 분. 네, 세금과업과금 조정명세서 하실 때 가장 쉬웠던 게 뭐였었어요? 교통사고 벌가금, 범칙금 이런 것들 어떻게 한다?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얘가 비용으로 들어가 있겠는데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다시 어떻게 된다? 당기순이익에 더해지게 된다. 그러면 5천만 원에 300 더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이 김한공 씨가 외국법인의 어떤 주주이거나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배당금은 2배사 근연기 퇴양에서 어디 속해져?
예, 2배사, 배당소득에 속하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계산하고 있어요? 제조업에 있는 사업소득. 사업소득자가 개인 사업자가 손익계산서를 한 건데 이건 어디에 가는 거예요? 2배4가 아니고 배로 가는 거죠. 이거 배당소득이란 말이에요. 배당소득인데 이것을 어디에 넣었대요? 손익계산서에 반영했대요. 그러면 배당소득을 어디에 넣겠어요? 당연히 수익에 넣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배당소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수익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빠져야 된다. 빼기 합니다. 자, 답안 보겠습니다. 토지, 유형자산이죠. 토지를 처분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2배사 근영기 퇴? 양도소득에 들어가죠. 개인 사업자니까. 이거 양도소득인데 어디에 넣었대요? 수익에 넣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빼야 되겠죠. 반영되어 있는 거에서. 자, 그리고 마지막 사업과 관련된 자산 수중이익. 사업과 관련이 있대요. 우리 사업소득이잖아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 수중이익은 어디에? 사업소득에 포함한다. 수익으로 들어갔으니까 오케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가로 열고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사업하다 보면 사업소득 빼기 필요에 비해서 쭉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결손이 날 때가 있죠. 2월 돼서 계속 결손금이 넘어올 때 거기에 이 내용 자산수중이익을 충당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맞았어. 그대로 두면 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 가지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에서 송금불산이 비용 인정 안 되는 거 요거 300만 원 더해서 5,300만 원 빼기 1,000만 원 그러면 4,300만 원 빼기 200만 원 그러면 4,100만 원. 따라서 답은 3번에 4,100만 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문제를 보고 우리는 종합소득세를 아주 디테일하게 배우는 것보다는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근로소득과 과세, 비과세, 연말정산 이런 위주로 소득세를 많이 공부를 하고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좀 러프하게 공부를 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나온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배사 근영기 퇴항해서 국어적으로 매칭하신 다음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 어느 정도 접목시키고 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법인세 할 때 공부했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문제도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으리라. 그런데 여러분이 10문제 중에서 10개를 다 맞추시면 좋지만 시험 출제를 하는 출제자 의도도 한두 개 정도는 어렵게 내야지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이거는 조금 어렵게 냈구나. 내 이 어려운 걸 맞췄구나. 이거 별로 안 어렵네. 나는 기초가 튼튼해. 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AT 수업, TAT 1급에서 8번 문제가 조금 그래도 많이 안 다뤄본 내용들이겠구나 싶습니다. 자, 이제 법인세법입니다.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실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면서 이론 문제를 매칭해 가시면 훨씬 더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소득처분 공부 많이 했죠. 유보, 상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 사회에 출중했던 건데 그 관련된 설명 한번 옳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배당. 상여 및 기타 소득. 우리 법인 조정하실 때 소득금액 조정학회부의 배당으로 상여로 상여는 많이 해보셨고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분하는 법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뭘로? 원천징수 법인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배당소득은 그 개인 입장에서는 2배사 근영기 퇴항에서 배당소득, 상여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맞았죠? 2번 사회 유출된 소득이 법인 주주가 나왔는데 여러분 법인이나 법인 주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사회에 유출된 소득이 법인 주주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 이게 법인 주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배당이 아니고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처분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옳지 않은 거 배당이 아니라 기타 사회 유출이다. 답은 2번으로 선출하고요. 3번은 우리 기부금 조정명세 살 때 공부하셨죠. 특례기부금이나 일반기부금 한도 초과액 뭘로 소득처분하셨어요? 네,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처분하셨죠. 맞았죠. 사회 유출된 소득이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누가 돈 가져갔다고 봐요? 대표자가 돈 가져갔다고 봐요. 그래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제가 볼 때는 이 4번하고 3번은 좀 해볼 만한 오케이. 요거는 해볼 만해 요런 느낌이고요. 1번하고 2번 중에 조금 고민하시면서 생각을 하셨으리라 싶습니다. 답은 2번 기타 사회 유출인데 배당으로 나왔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항공이니까 법인 사업자죠. 손익계산서상 세금과 내역이라고 합니다. 송금불산입해야 될 금액을 구해보라고 하는데 우리 실기 쪽 파트에서 이거 많이 공부해 보셔서 요 문제도 푸실만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주차 위반 과태료 어떻게 되죠? 송금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송금불산입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본사 건물의 재산세. 여러분, 재산세는요,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본사 건물에 대해서 매년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비용 인정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겠죠. 송금 인정한다. 그러니까 얘는 송금불산입을 물어봤기 때문에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넣으시면 안 되겠죠. 자, 공장용 토지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취득세 어떻게 하죠, 여러분? 토지에 플러스 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회계에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역시나 법인세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송금불산입 하셔가지고 어디에다가 토지에다가 가산하는 유보 쪽으로 소득처분 들어가는 내용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400만 원이 송금불산입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거래처에 대한 납품 지연. 여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거래처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계속 공장이 이렇게 이제 흐름이 조금 좋지가 않아서 납품이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에 당신들이 이때까지 납품을 안 해주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연되는 날짜마다 이 정도의 지체 상금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 거예요. 이거 업무와 관련해서 납품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죠? 송금으로 인정하는 거죠. 따라서 송금 불산입할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두 개 더하면 되겠죠? 50만 원과 400만 원 따라서 450만 원. 답은 2번으로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TAT 1급 75회차 기출문제 만나보셨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조금 기분이 좋았던 게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2회차 시험을 보신 수험생분들이라면 그래도 8개 정도는 맞추시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치를 좀 갖게 되는 과거의 기출문제보다 조금 이론이 쉬워진 느낌의 75회차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75회 이론 문제풀이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